닥터송의 사장만세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익소각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소각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싶을 때 이익소각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대표이사들의 배우자들이 집에서 이제 가사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가 이 배우자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고 그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는 그 소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간에는 이제 6억 원의 증여 공제가 있기 때문에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이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어떤 증여한 이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의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 출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아직 뭐 나이가 어려서 많은 이제 자산을 모아놓지 않았을 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뭔가 자녀들에게 주택을 구입해주고 싶을 때, 왜냐하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되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또 자금 출처에 대한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후 소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법인에서는 그 소각 대금으로 자녀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년 자녀에게는 이제 5천만 원의 이제 공제가 있고요. 물론 그 전에 10년 이내에 그 공제를 다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제 공제 없이 또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왜 그냥 자녀에게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아서 아니면 배당을 받아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한 이익소각 절차를 활용을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소득세 거의 최고 구간에 육박을 하죠. 급여도 많고 배당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이기 때문에 그 20% 구간 내에서 증여 후 소각을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기업인으로서 성공을 했고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증여 후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증여세와 소득세 차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분들에게는 이제 5천만 원, 즉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증여 공제가 있지만 형제 자매들에게는 증여 공제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증여세는 똑같이 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증여세 그 차이를 활용해서 형제 자매들에게도 증여 후 소각을 활용하면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름표가 없는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되게 되죠. 때로는 리베이트를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이제 누락으로 인해서 가지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전부 이제 대표이사의 가지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의 가지급이 쌓이게 되면 이제 대표이사의 상여 처리도 되고요. 이제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 처리도 되고, 그다음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입금 산입도 됩니다. 4.6% 입금 산입이 되고, 또 이제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서 또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대출 이자에 대해서 송금 산입을 하게 되는데 이 가지입금 금액만큼 송금 불산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지입금을 반드시 조기에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앞으로 가지입금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가지입금을 빨리 없애주는 게 좋은데, 다행스럽게 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 후 또 그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소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각 대금과 이 가지 입금이 상계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배우자가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취득 원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주권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또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 감사 법인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또 이익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외부 감사법이 바뀌어서 이제 외부 감사법은 요건이 이렇습니다. 4가지 요건 중에 3가지를 충족할 경우에 이제 외부 감사 법인에서 배제를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보자면 자산이 120억 미만, 매출 100억 미만, 부채 70억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이 4가지 중에 3가지를 충족을 하게 되면 이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2가지 이상이면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이 120억 이상일 것 같고 매출이 100억 이상일 것 같다라고 하면 이때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한 120억 정도의 자산에서 한 10억 정도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자산이 110억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120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외부 감사를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이제 외부 감사 회계법인을 선임을 해야 되고, 또 그 비용도 매년 1,0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 기준도 또 명확하게 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이익 소각을 통해서 외부 감사 법인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수 지분권자가 출구 전략을 원할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대표와 대표 가족이 한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제3자가 한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럴 때 이제 외부 지분권자가 10% 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여기에 이제 경영에 간섭을 하지도 않고 또 간섭을 하려고 해도 잘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최대 주주도 원하고 그리고 소수 지분권자도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때 그러면 이 주식을 소각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양수도를 하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 이제 많다라고 하면 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 소각이 계산을 해보니 훨씬 더 절세가 되더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때 그 소수 지분권자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소각을 해서 그 이제 출구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소수 지분권자의 배우자에게 그 주식을 증여하고 소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산의 최종 목적지는 소수 지분권자의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렇게 동의할 경우에만 이 방법을 써야 되지, 이 소수 지분권자에게 다시 이 자금이 흘러간다든지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익 소각 활용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싶을 때, 자, 이럴 경우에 이익 소각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녀의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 출처가 필요로 할 때, 이럴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후 소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제 보답을 하고 싶을 때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주식을 증여 후 소각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 출처와 형제 자매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득세와 증여세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표세 가지금과 상계 처리, 자,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권 발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배우자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소각해서 가지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감사 법인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자, 이럴 때 소각을 해서 자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 법인에 가고 싶지 않을 때 또 이익 소각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 지분권자가 출구 전략을 원할 때,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소수 지분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가장 적은 세금으로 출구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익 소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장님들, 법인에 잉여금이 많이 쌓여져 있는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공유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